네, 시작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퀵소트의 평균적인 어떤 타임 컴플렉시티 시간 분석에 대한 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뭐 여기 중심으로 나눠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평균 3번에 대한 거. 이걸에 대한 걸 분석을 하려면 일단 시간 복잡도 t의 n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 아까 보게 되면 머지해 주는데 걸리는 이제 그뭐 이건 이제 그뭐 머지해 주는 시간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 합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 머지나 동일하게 되는 거죠. 이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다 조합해 봐야 돼요. 키를 중심으로 왼쪽에 아무것도 없고 오른쪽에만 있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 저희 그 워스트 케이스처럼 요거 있고 다 26보다 이쪽은 다 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여기 있는 거 보니까 30이라고 하는 키값이 나왔는데 그거보다 다 커. 그런 식으로 값이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걸 개수에 해당되는 걸로 보게 되면 이 왼쪽엔 하나도 없고 오른쪽에 키값을 뺀 나머지 n-1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한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된 케이스 하나.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 키값을 중심을 보니까 이같이 키값에 보니까 왼쪽에 한 개, 오른쪽에는 키값에서 빼서 다시 말해서 이렇게 키가 이렇게 있다 이제. 그럼 여기 한 개가 있고 이쪽에 n-2개가 있는 거죠. 여기 한 개. 따라서 이거 전체에 보면 n개에 해당되는 원소가 만들어지는 수가 있다 이거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아무것 여기가 키값이 있고 여기에 n-1개가 있어서 전체 n개 해당되는 원소가 있을 때 이게 해당되는 거고 요거는 한 개가 있으니까 한 개,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n-2개 이렇게 하나 더 쓴다면 이번에는 여기에 두 개가 있고 여기가 키값이 있고 여기는 n-3개가 있는 거죠. 여기 두 개가 있고. 그래서 두 개가 있고 t에 n-3. 그래서 요런 한 묶음 또다시 반복해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여기에 n-1개가 있고 여기 키값이 있고 n-2개가 있고 키값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한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n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 반대되는 값이 하나 더 들어가는 있겠죠.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아래다 쓸게요. 여기 t에 n-2개 플러스 t에 오른쪽에 키값보다 큰 건 한 개. 그래서 이런 거 한 묶음 더 한다면 또 뭐가 있냐면 키값하고 왼쪽에만 n-1개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그래서 여기서 또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냐면 이런 케이스 하나, 이런 케이스 하나, 이런 케이스 해가지고 케이스가 n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n 가지 중에 평균이니까 n분의 1이라고 하는 걸로 나눠주는 케이스를 만들어야지만 평균값이 만들어진다. 자, 요게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썼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건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고 안 지웠는데 다시 잡아봅시다. t의 n이라고 하는 시간은 뭐 합치는 데 걸리는 시간 tn이 있고 그 다음에
n분의 n 가지에 해당되는 게 있으니까 왼쪽에 한 개도 없는 경우, 오른쪽에 n-1개 원소들로만 쭉 나열되는 경우, 이렇게 된 케이스 하나. 그다음에 t에 한 개가 있고 키 값보다 작은 것들은 한 개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n-2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그럼 역으로 여기는 t에 n-1개가 있고 오른쪽에는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키 값이 가장 커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한 가지가 있다. 자, 이런 경우를 해가지고 케이스가 한 개, 두 개 해서 결국은 n 가지에 해당되는 게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거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Cn 이거를 시그마로 한번 표시해 보자. 그러면 0부터 n까지 할 수 있겠죠. 또는 1부터 시작한다면 n까지. 그래서 여기가 t에 이 i-1 그러면 이렇게 0부터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쪽은 t에 n-i라고 하는 걸 쓰면 되겠죠. 1일 때 n-1이 될 테니까. 자, 요거를 쭉 나열된 걸 갖다 시그마로 한번 표현해 봤다. 어떤 경우냐 하면 n이 2 이상일 때. 그럼 요것도 보게 되면 t의 0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t의 n-1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개씩 들어간 거죠. 결국은 요 얘기하고 똑같은 거다. 두 개가 들어간 거니까 곱하기 2한 거하고 똑같고, 그만 0부터 n-1까지 t의 ti 똑같죠. 자, 이건 이렇게 써도 큰 문제가 없겠다. 자, 여기다가 양변에 n을 곱해봐요. 곱하기 n은. 그러면 n 곱하기 t. 여기도 n을 곱했으니까 cn 제곱이 될 테고, n을 곱했으니까 여긴 2만 남고 소가 분모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 대한 거를 t의 n을 풀 때 고등학교 수학의 어떤 과정을 보게 되면 요거 말고 n-1에 해당되는 값을 넣어가지고 빼보는 걸 해보죠. 따라서 이번에는 n 대신에 n-1을 갖다가 대입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는 n-1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t에 n-1 이렇게 되겠죠. 그럼 n 대신에 n-1을 넣었으니까 c에 n-1의 제곱 플러스 2의 시그마 이렇게 될 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여기는 n-2니까 하나씩 감소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런 값이 만들어지고 이거를 1식이라고 2식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랬을 때 1 빼기 2를 하게 되면 왼쪽 변은 왼쪽 변끼리, 오른쪽 변은 오른쪽 변끼리 한번 빼봐요. 그러면 n 곱하기 t의 n, 그리고 요거 n-1 곱하기 t의 n-1. 이게 왼쪽에 있고, 오른쪽은 cn 제곱이 있고 여기 cn-1 제곱이 있죠. 그래서 cn의 제곱 빼기 c의 n-1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0부터 n-1까지 있고 여기는 0부터 n-2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걸 뺐으니까 뭐가 나면 t에 n-1만 남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t에 n-1만 남는. 자, 요거를 다시 정리하게 되면 n제곱, cn제곱 요거 다 정리해서 이걸 풀면 n에 tn. 그리고 이걸 오른쪽으로 이사 가게 되면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플러스 뭐 이거 풀이 과정은 여기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 전개해 가지고 풀면 여기까지 나오죠. 자, 여기서 양변을 이거하고 요거에 해당되는 걸로 한번 나눠요. n 곱하기 n 플러스 1로 나누자. 그러면 여기는 n 플러스 1분의 t에 n만 남는 거고. 그리고 이쪽은 n분의 t에 n-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n 곱하기 n 플러스 1을 t에 2n-1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이것도 잘 안 나와요. 자, 그럼 이렇게 된 과정에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요거를 조금 변형을 해서 이 따로 n 플러스 1분의 t의 n인데 n의 t의 n-1 이렇게 된 걸 요거를 분리해서 n과 n 플러스 1 분모를 따로따로 나누는 걸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는 c가 될 테고 n 플러스 1분의 뭐 그 다음에 n분의 뭐 이렇게 된 걸로 한번 바꿔보자 이거죠. 그랬더니 여기 어떤 값이 나오냐 하면 이걸 3이 나오고 1이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건 뭐 제그 여기다 a라고 x 또는 y를 넣어가지고 이 항등식 풀면 이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값을 하게 되면 사실 이 그 분석하는데 굉장히 난해해져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바꿔보셔야죠. 이거 여기다 쓸게요. 자, 이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이너스를 없애고 플러스라고 해서 약간의 근사값으로 갖고 오자. 여기서 이제 근사값을 취하자. 근사값을 찾는 걸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왼쪽에는 이렇게 되는 걸 그대로 쓰고 n 플러스 1분의 t의 n 이건 그대로 쓰고 근사값이니까 요거보다 하나 더 단계별로 내려간 걸 쓰게 되면 이거는 n-1분의 t에 n-2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 그대로 써줘야 되니까 플러스. 근데 c를 1로 하자. c를 1로 그냥 집어 가정하자. 복잡하니까 이것도 그냥 없애버리자 이거죠. 그러면은 n 플러스 1분의 3. 근데 여기가 하나 빠졌으니까 n분의 3 플러스 빼기 그 다음에 n-1분의 1 더하기 이거 그대로 써줘야 되겠죠. n 플러스 1분의 3 빼기 n분의 1 이거를 n-1분의 t에 n-2인데 빼기 부분은 다 제거해버리고 요거만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요거하고 이거를 빼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n분의 2 이거하고 하면 n분의 2가 나오고 요거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3 그 다음에 빼기 n-1분의 1 이렇게 됐는데 이거 제거하고 대략적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써도 큰 문제가
없다 이거죠. 우리는 대략적인 평균가까지 쓸 거니까. 따라서 이거를 2를 앞에 쓰고 큰 거를 분모가 더 큰 걸 앞에다 쓰고 1. 이걸 쓸까요? 자, 이렇게 써도 큰 문제가 없겠죠. 단계별로 먼저 쓸까요? m 플러스 n분의 1의 2 그다음에 n 플러스 1분의 2라고 해도 요거 하나 분자를 작은 걸로 쓰고 이거 빼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다시 n-1분의 t에 n-2에 2에 n분의 1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를 없애버리고 이와 같이 마이너스를 없애버리고 다 더하기로만 바꿨어요. 그럼 이걸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반복하게 되면 t의 n-1을 t의 n-3으로 n-3을 n-4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이거는 n 플러스 n일 때까지 가게 되면 t에 우리가 0이 되면 되죠. n-2까지 가게 되면.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2. 여기는 n분의 1인데 여기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쭉 이렇게 이렇게 풀려요. 자, 이건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해서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1이고 t의 0이라고 하는 거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니까 정렬할 필요도 없는 거니까 요것만 가지고 쓰면 되겠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더하는 거니까 결국은 적분을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1부터 n 플러스 1까지 x분의 1이라고 하는 거에 적분을 구하면 되겠다는 얘기죠. x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적분을 구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ln x라고 하는 거가 얻어지는 거고 1부터 n 플러스 1까지 그리고 여기는 2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5 n ln n이라고 하는 게 얻어진다. 하나 빠진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값이 얻어지는 거를 되는 그 과정을 그냥 제가 이 정도 범위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이거는 그냥 이런 과정이구나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마스터 정리에 대한 얘기를 원래 이제 그 곱셈에 대한 걸 하려고 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수업을 끝내도록 하고 아까 머지 소트의 경우 이렇게 된다 그랬죠. 2에 2에 하나씩 나눠지고 그게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머징해지는 다시 말해서 컨커하는데 합치는데 CN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이걸 갖다가 쭉 풀어도 되지만 이거를 마스터 정리라고 하는 거를 한번 얘기해 보자 했죠. 마스터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그 전에 설명을 하긴 했었지만 본다면 마스터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식이 이렇게 된 식일 때만 가능해요. 앞에 여기 2라는 거 대신에 상수값 a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둘로 나눠지는데 세 개로 나눠질 수도 있고 네 개로 나눠질 수도 있죠. 그거를 비계로 나눠진다라고 한 거죠. 비계의 묶음으로 나눠진다라고. 그다음에 여기 CN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일반화한다면 F의 N이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식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마스터 정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죠. 네, 이 자, 이걸 가지고 이와 같이 비고 노테이션으로 바로 풀기 위해서는 점화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마스터 정리도 이 조금 더 간략화된 근사 버전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이걸 하기 위해서는 FN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HN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만들어내야 되는데 HN이라고 하는 식을 일단 이렇게 만들게 돼 있어요. 여기 n의 지수로서 로그 2에 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를 구성을 해야 돼. HN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A하고 B라고 하는 상수값 가지고 일단 만든다. 그리고 나서 세 가지 경우를 갖다가 따져서 이 식이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 이렇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fn이라고 하는 식과 hn이라고 하는 식간의 n을 무한대로 하면서 요 리미트 값이 0이 나오느냐 아니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hn분의 fn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한대 값을 갖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 경우.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fn이라고 하는 거와 hn이라고 하는 거를 보니까 거의 동일하더라. 거의 동일하더라. 거의 동일하다는 거는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큰 차이가 없이 평균값으로 이렇게 나오더라. 자, 이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식이 만들어지냐 하면 t의 n이라고 하는 식은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비고라고 하는 걸로 써도 되고 평균값으로 써도 되고 세타로 표현해도 되고 여기는 h의 n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다. 무한대 값이 됐을 적에는 t의 n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fn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이 된다. 만약에 요거하고 요거의 그 값이 그 수식이 거의 비슷하게 지수도 비슷하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냐? 빅오로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세타로 표현해도 되고 네? h의 n의 로그 n. 자, 그럼 머지소트의 경우를 보게 되면 머지소트의 점화식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이게 A, 이게 B, 이게 F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HN은 N의 BA. 그래서 로그 B니까 E, A는 E. 따라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N, FN은 CN. 대략적으로 C값을 그냥 빼버리면 N. 따라서 HN의 FN이 얼마가 나오냐면 1이라고 하는 걸로 봐도 되죠.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세타 1. 따라서 이건 어떻게 되냐?
그냥 마스 정리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요거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HN은 얼마였냐면 N. 비고나 세타나 N. 그다음에 로그 N.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하나 다 풀어도 되지만 단계별로 해가지고 뭐 N은 2의 케이싱이니 뭐 해가지고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마스 정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를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까지만 수업하고요. 여기 그 실습 자료가 있는데요. 실습 자료를 저번 때 드리긴 했던 건데 그걸 지워버리고 오늘 다시 떴는데 실습 10의 1이 있고 10의 2가 있습니다. 요거는 머지 소트고 요거는 퀵 소트예요. 근데 여기 10의 2에 보게 되면 과제 부분이 붙어 있어요. 여기에 과제 부분이 있는데 그거 일주일간 하게 되면 뭐 또 이제 바쁘신 일이 있으실 테니까 2주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그 세 번째로 작은 거, 뭐 원서를 자기 나름대로 집어넣으시고 뭐 세 번째로 작은 값을 찾는 값은 어떤 건지 또는 열 번째 작은 값은 어떤 건지 뭐 또는 이 세 번째 큰 값은 어떤 건지 이걸 찾는 어떤 알고리즘을 갖다가 작성하라 이거죠. 그래서 작성할 때는 아까 퀵소트에 이 그 위치 찾아서 반으로 쪼개서 키 깎아가지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찾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잘 적용하시면 되겠어요. 그걸 이용해서 하시고 저거 여러분들이 다 하셨다고 한다면 셀렉트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조금 더 개선해가지고 이 뭐 부분이 이제 그 아까 퀵소트에 보게 되면 한쪽으로 몰리는 수가 있었는데 그 몰리지 않게 하는 어떤 이 셀렉션 알고리즘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이 아니라 셀렉트 알고리즘. 그거에 대한 얘기를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요걸 2주간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월요일 말고 다다음 주 월요일 날 제출하시면 되는데 사이버 캠퍼스에 이 과제 부분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제가 거기 보고 이 그 채점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이메일로 받으니까 이 혹시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누락되는 경우들이 있을까 봐서 이제 그 이 사이버 캠퍼스로 꼭 저희 탑재 숙제하신 거 넣어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자, 혹시 뭐 과제나 뭐에 대해 질문 있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요거 과제 이게 마지막이 될지 하나 더 할지 두 개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이그 이제 중간고사 끝나셨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겠죠. 축제가 있나? 한번 그렇게 해서 이 나름대로 좀 여유를 가지실 수 있으니까 숙제를 좀 해보실 수 있고 지금까지 이한 한 달 정도, 뭐 8주 정도 지났으니까 또 실력도 또 향상되셨을 테고 그래서 과제를 내봤습니다. 자,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원래 계획상으로는 더 진도를 나갔어야 되는데 앞에 이제 그 시험 문제 풀이 과정을 하고 그러면서 조금 진도를 많이 못 나갔네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 수업 빼고 7번인가 6번인가 수업이 더 남았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 더 진도를 더 빨리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것까지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질문 없으면 이거 저희 그 있으니까 실습하시는 데까지 해보시고 요거는 그걸 응용하는 것까지 해보시면 되겠어요. 오늘까지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마찬가지 디바이드 컨커인데 그 두 개 정수값이 큰 경우에 곱셈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더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고 그때
이 또 이제 산출하기 위해서 복잡도 계산하는데 이런 마스터 정리를 좀 적용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